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지중응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선하중이 작용했을 때, 우린 집중하중에 좀 집중하자고 했죠. IQ Z제곱 기억나시죠? 328 자라 5승 기억나시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이번에는요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인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서리점 아래일 때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것만 나올 거니까요. 모서리점 아래에 대한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중응력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자, 지중응력 Z 높이만큼 떨어진 지중응력, 응력이 증가량이라고도 하고요. 지중응력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IQ, 지식의 중요도는 IQ로 따진다, 그죠? IQ Z의 제곱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얘가 톤 혹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때 I의 요 영양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파라 그랬죠? 328 기억나시죠? 328 328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제발 자라 5승, 그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 하중점 직하가 되면 R은 뭐와 동일하니까, R은 Z와 동일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건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반드시 직사각형이랍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그런 조건이고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폭은 B고 뭐 길이는 L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폭과 길이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등분포 하중이니까 얘는 스몰 q로 표현해 볼게요. 자, 단위는 톤 퍼 제곱미터 혹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토목기사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요 모서리점 아래에 바로 요 점의 지중응력을 구하세요. 여기 토목기사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깊이는 Z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겠고요. 이때 뭐 시그마 V 총 응력을 구하라는 말은 어쨌든 요 하중점 요 지중응력과 요 자중에 의한 응력을 더해 주는 건데, 단위 중량이 안 주어졌다라고 하면 결국 얘는 뭐와 동일할 거다? 그냥 지중응력과 동일할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안 주어지면? 단위 중량이 안 주어지면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중응력 구하는 식은 IQ라고 했잖아요. IQ 깊이가 있어야 돼. IQ 깊이가 있어야 돼. 지중응력의 단위니까 톤 퍼 제곱미터,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이미 이 단위가 톤 퍼 제곱미터로 이미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자, 지중응력 Z만큼 떨어진 지점에 지중응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는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된다? 톤 퍼 제곱미터 아니면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IQ, 우리 하던 대로 가보세요. IQ인데 얘는 스몰로 표현하네요. IQ. 근데 여기는 면적을 곱해주면 IQ의 그 Z의 제곱을 해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요거의 단위가 뭐가 됩니까? 요거의 단위가 이미 결정 끝났어요. 톤 퍼 제곱미터 혹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이미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Z제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단위가 헝클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표현한다 안 한다? 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모서리점에 작용하는 지중응력은 바로 IQ, 이걸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IQ 이렇게만 끝난다. 얼마나 쉬워요. IQ 이렇게만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는요, 요 i를 구하는 게 얘를 도표로 구하셔야 돼요. 우리 i를 뭐라 그랬죠? 영향계수라고 했잖아요. 영향계수. 얘를 영향계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집중하중이었다면 3입하 자라 5승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등분포하중, 사각형 등분포하중이거든요. 이때 얘는 영향계수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 얘는 시험 문제 주어져요. 즉 도표를 보고 구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시험 문제 주어지는 도표를 보고 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즉 i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i는요. 자, f의 함수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m과 n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험 문제 주어지는 값만 그냥 따지시면 돼요. m과 n만 따지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를 구하려면 m과 n을 알아야 되거든요. m과 n. 자,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자, m은요. b, z. n은요. 길이만. 무조건 밑에는 깊이가 들어갑니다. 깊이가. 그래서 b, z, l, z 요렇게만 들어간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풀면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교재 볼게요. 1번 구형, 사각형이죠. 등분포화중에 의한 지중응력. 우선 반드시 모서리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서리점에 대한 건 어떻게 구할래? 지중응력, 즉 연지응력의 증가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IQ로 끝내야죠. 왜? Q의 단위가 톤포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자, I는 어떻게 구할래? 시험 문제 주어지는 도표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도표로 구하기 위해서는 M과 N을 알아야 되거든요. M은요. 무조건 길이 나누기 Z, L 나누기 Z. 항상 밑에가 Z니까 밑에는 무조건 Z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누어주세요. 이런 내용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어차피 Q라고 하는 것은 하중 나누기 면적. 그러니까 단위가 당연히 톤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올 거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모서리점으로만 딱 주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모서리점으로 안 주어지고 임의점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하늘에서 보는 듯한 생각을 한다면 하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점이 A점이다. 요점이 A점이다. 요점의 지중응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조건 어디 모서리점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모서리점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모서리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모서리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나눠보면 이 1번 삼각형 관점에서 보면 얘가 뭐가 돼요? 모서리점이 되죠. 1번 사각형 관점에서 보면 얘가 모서리점이 되죠. 자, 2번 사각형 관점에서 보면 얘도 뭐가 됩니까? 모서리점이 되죠. 3번 사각형 관점에서 보면 또 얘도 뭐가 된다? 모서리점이 된다. 4번 사각형 관점에서 봐도 얘가 뭐가 된다? 모서리점이 된다. 라고 해서 모서리점을 임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귀찮지만 얘를 구하는, 즉 지중응력을 구하라는 말에서는 총 몇 번의 식을 거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겠네? 즉 어떻게? IQ. 첫 번째에 대한 거 플러스 IQ. 두 번째에 대한 거 플러스 IQ. 세 번째에 대한 거 플러스 IQ. 네 번째에 대한 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얘를 중첩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폭과 요걸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게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동일하게.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전부 다 동일하게 뭐 길이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B, 여기는 A. 자, 이렇게 동일했을 때 만약에 요 A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중응력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했을 때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BA가 똑같다면 여기가 B, 여기가 A라고 하고 이때 요 점을 여기 이제 스몰 a로 표현해야 되겠죠? 스몰 a. 이때 여기를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a. 자 A점의 지중응력과 얘는 B점의 지중응력이죠. B점의 지중응력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지 같아지겠어요? 얘는 4개고 얘는 하나니까 당연히 이거에 4배를 했을 때 이게 같아지더라.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첩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임의점 A가 구형 안에 있대요. 자, 구형 안에 있을 때 무조건 뭘 만들어라? 그냥 모서리점을 만드는 거예요. 모서리점을 만들어서 계산합니다.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직사각형 단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래? A점을 모서리점을 만들어서 4등분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중응력 몇 번 계산한다? 4번 계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삼 번 볼게요. 4번부터 볼까요? 중첩의 원리. 아까 했던 거죠. 중첩의 원리는 자 A, B가 같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A에 대한 지중응력과 B에 대한 지중응력값은 당연히 뭐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4배가 됐을 때 같아진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보세요. 이번에는 사실 우리는 모서리점에 있을 때 구하는 게 쉬웠잖아요. 모서리점에 있는 게 구하는 게 쉬운데 이번에는 아예 모서리를 벗어났대요. 우리 아까 요 안에 작용했을 땐 무조건 뭐 여기에 있든 그냥 나누어서 얘를 모서리점으로 만들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기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얘를 벗어났답니다. 즉 요 구형을 벗어났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뭘 고민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A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A점이 여기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벗어났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뭘 고민합니까? 무조건 모서리점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고요. 자, 모서리점 만듭니다. 어떻게? 이러면 뭔지 모르지만은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러면 그죠? 요거에 대한 건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또 모서리점 구할 수 있다. 그죠? 요 모서리점. 자, 그럼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점 기준으로 또 얘가 모서리점이 되는 거죠. 또 얘를 기준으로 빼줄 수 있다. 그죠? 그럼 얘는 2번 빠지니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전체 했을 때 그죠? 전체 했을 때 여기를 뭘로 보고 A점을 봤을 때 요거 계산할 수 있죠. IQ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뭐를 해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서리점이 여기 인. 그죠? 요만큼 빼주라는 거죠. 여기가 A점이 되겠죠. 자, 요거 빼주면 여기서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걸 빼주. 왜? 우리는 어차피 요거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또 여기다 마이너스. 이번에 못 빼주면 돼요. 이번에 요거 빼주면 되겠네. 얘가 뭐가 됩니까? A점이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빼고 2번 뺐을 때 여기는 몇 번 빠져요? 여기는 2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는 더해줘야죠. 마지막에 얘는 마지막 더하기. 마지막에 얘는 더해줘야겠네. 그렇죠?
그죠? A점. 마지막에 얘는 더해주면 됩니다. 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옆에 가이드 볼까요? 지중력을 구할 점이 직사각형 단면 밖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래? 자, A점을 모서리로 하는 가상의 사각형을 작도한다. 가상의 사각형을 작도해서 각 부분의 지중력을 계산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하고 바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각각 L과 B, 구형, 그죠? 구형 등분포화 중이 모서리 직하 Z 되는 곳의 연지 응력이 또 다음과 같대요. 그죠? 다음과 같이 구한대요. I는 IQ로 구한대요. 시험 문제 이미 지금 공식까지 다 줘였어요. 1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그마. 저는 델타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그냥 뭐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죠? 어차피 얘나 지금 얘는 우리는 어차피 자중에 의한 건 구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얘나 똑같은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단위가 반드시 톤 퍼 제곱미터,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IQ 스몰인데 요거의 단위가 뭐니까 톤 퍼 제곱미터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이미 시험지에 주어졌네요. Q 시그마 Z는 IQ 여기 뭐 QI나 IQ나 그게 그거죠. 이렇게 구한대요. M과 N으로 구한대. I는 또 M과 N으로 구하세요. 얘는 M과 N으로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M 구하는 식, N 구하는 식 이게 시험 문제는 다 주어졌어요. 그죠? M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조건 밑에는 Z라고 했죠. B Z. 얘는 L Z.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시험 문제 다 주어졌어요. 또 이렇게도 하래요. 중첩의 원리를 써서 다음 그림에 A점 직하 1m 되는 곳에 시그마 Z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자, 우선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걸 따라올 수 있나 보세요. 먼저 A점, 그림에서 A점 보세요. 그림에서 A점 보세요. 그림에서 A점 보면 A점이 지금 어디 있어요? A점이 자, 여기 이렇게 볼까요? 지금 여기가 1m, 3m. 자, 전체 사이즈 보는 거예요. 전체 큰 사이즈를 했을 때 여기가 A점이 있네. 그죠? 요때 여러분 하중이 얼마래요? 요때는요. 전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전체니까 2톤 퍼 메다 제곱이 되겠네. 2톤 퍼 메다 제곱. 자,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선은 전체에 대한 거 구할 수가 있죠. 요거 가상의 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사실은 이런 얘기죠.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고 여기를 지금 현재 가상의 선으로 지금 그은 거예요. 여기를 2톤 퍼 제곱미터짜리를 이용해서 요걸 가상의 선을 그어서 하나의 여기도 가상이 돼야 되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그은 거죠. 2톤 퍼 제곱미터짜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전체에 대한 거 요거 하나 나왔다. 그죠?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빼주면 됩니까? 지금 전체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자, 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여기 마찬가지 A점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에요. 요 2톤 퍼 제곱미터가 전체니까 그죠? 얘도 뭐가 된다? 2톤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체에서 얘를 뺐으니까 진짜 그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선을 그는 게 맞죠. 자, 여기서 여기를 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겠죠. 원래 여기가 얼마예요? 그림에서 1톤 퍼 제곱미터니까 마지막엔 얘를 더해줘야 되겠죠. 얼마짜리로? 하중 1톤 퍼 제곱미터.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 A점, 모서리점이 여기 되겠네요. 여기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다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죠. 그럼 해볼까요? IQ만 해보면 되겠네. IQ. 이거에 대한 IQ. 이거에 대한 IQ. 이것만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보세요. 하중점 직하 얼마? 높이가 얼마예요? 1m죠. 그럼 1m니까 사실 이야기 끝났네. 여기는 1분의 1, 1분의 3이니까 몇 콤마 몇? 1, 3이죠. 1, 3에 해당하는 건 얼마예요? 0. 그 표해봐요. 0.203. 1, 3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요? i가 0.203. 다음에 얘는요. 깊이가 1이니까 1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1이죠. 1, 1에 해당하는 건 얼마? 0.175죠. 얘가 0.175. 0.175. 여기도 1, 1이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 0.175. 이렇게 하면 되고 Q는 얼마입니까? 얘는 2톤 퍼 제곱미터. 2톤 퍼 제곱미터 들어가면 되고 얘는 2톤 퍼 제곱미터. 얘는 얼마? 1톤 퍼 제곱미터. 그래서 얘를 빼주고 얘를 더해주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번이요.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 그죠? 중첩의 원리다 그죠? 답은 바로 4번 보여야 됩니다. 4번 바로 보여야 돼요 그죠? 4번 아까 했던 거 뭐 그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를 하시죠. 자 다음요. 106페이지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지중응력 파트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페이지 106페이지. 요건 다 중요합니다. 4번, 5번 접잡 다 중요해요. 4번 이번엔 간편법에 의한 지중응력. 간편법에 의한 지중응력. 여러분 얘는요 2차 실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편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2대1 분포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 2대1 분포법 어쩌고 저쩌고 아 얘는 간편법으로 하라는 거구나. 혹은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 얘는 간편법으로 하라는 거구나. 그 느낌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마찬가지 등분포 하중이 지금 작용한 거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는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IQ 영양계수로 풀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편하게 풀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 변의 길이를 L, B 이제 이렇게 주어주고 나면 이때 응력 분포를 보면요. 응력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1대 2의 분포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1대 2의 분포를 갖는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B가 1일 때 여기에 B가 2의 B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B가 1일 때 여기에 B가 2의 B를 갖는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죠.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1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높이를 먼저 합니다. 2대 1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 폭이 B라 그랬죠. 폭이 B면 여기까지 이게 뭐가 된다고요? 폭은 B가 되죠. 그죠? 높이는 깊이는 분명히 Z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대 2니까 요거의 반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Z가 되나요? 2분의 Z.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이니까 2분의 Z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사실은 얘를 뭐 유도하는 거는 지표면에 작용하는 전하중과 뭐 Z 깊이에 작용하는 전하중으로 뭐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결국 뭐를 구하는 거냐면 자, 요 한 점에 작용하는 요 응력을 구하는 거 요게 문제거든요. 요 한 점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세요. 혹은 요 한 점에 작용하는 지중 응력을 구하세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결론만 바로 가자고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래? 자, 지중 응력은요. 시그마 Z라고 하는 지중력은 어떻게 구할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등분파 중이니까 Q라고 하고요. 단위는 톤 퍼 제곱미터 혹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자, 분자 있는 거. 자,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건 뭐가 있어요? Q, B, L. 얘가 있네. Q, B, L.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뭐가 있어요? Q, B, L. 얘가 있는 거예요. Q, B, L. 그럼 아래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는요. Z하고 B. 요런 거 있잖아요. Z하고 B. 요런 게 있네. 그래서요. 아래에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요거와 얘만 더해주면 돼요. BZ, LZ. 자, B 플러스 Z, L 플러스 Z. 얘는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암기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대1 분법법 간편식에서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중력은 Q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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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플러스 Z, L 플러스 Z로 그냥 빨리 외워버리세요. QBL, B 플러스 Z, L 플러스 Z. 이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럼 단위를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톤 퍼 제곱 메타가 되고, 메타가 되면 최종적으로 요거의 단위는 뭘 바뀐다? 결국 톤이라고 하는 요런 내용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결국 아래에서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메타가 돼서 결국 아래는 제곱 메타로 이렇게 바뀔 거더라 라는 사실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점에 요 모서리점 끝점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볼게요. 1번 간편법입니다. 2대1 분법법, 그죠? 2대1 분법법.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법.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장방형. 장방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B와 L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QBL, 아래에 있는 거는 B 플러스 Z, L 플러스 Z.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두 번째는 정방형. 여러분, 정방형이라는 말은 뭐와 뭐가 같은 겁니까? 정방형이라는 것은 B하고 L이 같은 거잖아요. B하고 L이 같으니까 만약에 정방향에 대해서 묻는다면 델타 시그마 Z라고 해요. 정방형이라면, 얘는 이제 정방형이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QBL인데 여기에 두 개 같으니까 QB 제곱 이렇게 되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아래는 B 플러스 Z의 제곱.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뭐만 기억하면, 얘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QBL, B 플러스 Z, L 플러스 Z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이게 연속 기초가 있죠. 자, 연속 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연속 기초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한히 긴 거예요. 이게 무한히 길기 때문에 그냥 얼마로 보냐면 1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단위 길이. 1로 잘라보는 거예요. 자, 1만큼. 이렇게 1만큼 잘라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연속 기초라는 말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 1로 잘라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 1로 잘라서 본다는 얘기는 L을 얼마로 봐라? 그냥 1로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단위 길이 L, 1을 잘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이 길이 마찬가지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은 어떻게? B 플러스 Z, QB 그렇게만 정리하는 게 바로 연속 기초에 대한 지중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이드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와 있어요. 2대1 분법법의 이제 기본 가정, 수직거리와 수평거리의 비를 2대1로 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방향 기초, 장방향은 직사각형 기초, 정방향은 정사각형 기초, 연속 기초는 길이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그냥 1로 해석합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에 접지압 보시죠. 이거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진장 헛갈려요. 접지압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헛갈리는데 제가 절대 안 헛갈리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여러분 휨성이 있고 강성이 있죠. 휨성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휨성의 접지압 봐봐요. 전부 다 일정해요. 어디 점토나 모래나 접지압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위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접지압이 전부 일정하단 말이에요. 휨성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느 부분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휨성은 전부 동일하다. 이런 느낌만 잡으세요. 휨성은 점토나 모래지반이나 전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제 강성 기초거든요. 자, 강성 기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점토일 때와 모래지반일 때가 틀려요. 점토. 자, 사질토, 모래지반.
자, 일대가 틀린데 우리 강성 기초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런 기초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초가 있었을 때 아래에서 받는 그 지지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모래일대와 또요 점토일대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점토는요 중앙에서 최소가 돼요. 중앙에서 최소가 되고 요 끝점에서 최대가 되는 자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강성기초의 바로 점토예요. 강성기초의 모래는요 중앙부에서 최대가 돼요. 그리고 끝점에서 최소가 되는 자 요런 분포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말로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모래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모래 요거 어디? 가운데다 썼죠. 모래 가운데다 모래 가장 커요. 그럼 점토는 어디서 썼어요? 점토 끝에 점토 썼네. 끝에 점토 썼네. 요 끝에가 가장 크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강성기초 보세요. 점토 지반은 지금 강성기초입니다. 점토 지반은 기초 모서리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 이거를 말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점토 끝에 기초 모서리. 자, 모래 가운데 중심부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토와 모래 이걸 말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기억하신다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5m by 10m 장방향이네요. 장방형. 이때요 Q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표면 아래 5m. 지표면 아래 5m라는 말은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Z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Z가 됩니다. 2대1 분포법 이렇게 주어집니다. 2대1 분포법으로 구하십시오. 지표면 아래 5m에서의 증가 유효 수직 응력을 2대1 분포법으로 구하십시오. 유효 수직 응력 구하세요. 결국 유효 수직 응력을 구하고 싶은데 단위 중량이 안 주어졌으니까 결국 무엇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지중 응력을 구하는 문제가 똑같죠. 결국 지중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군요. 자, 그럼 지중 응력 어떻게 구한다? 위에 있는 거. 자, 요 위에 있는 거 뭐예요? Q 또 B L. QBL이죠. 아래는요 B 플러스 Z, B 플러스 Z, L 플러스 Z라고 했잖아요. 또 L 플러스. 자, 이렇게 정리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Q 톤 퍼 제곱미터가 나와야 되죠. 6톤 퍼 제곱 예 6. 자, 여기 시험 문제는 킬로 뉴턴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모 바이 모, 오 바이 뭐 얘가 5입니까? 얘가 5입니까? 그건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거나 하면 되죠. 5, 10. B가 5였으면 여기다 5. L은 10. 자, 깊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깊이는 얼마 떨어졌을 때? 5m 아래 떨어졌을 때 5만 해주면 되겠네. 5. 얘는 5네요. 5네요. 한마디로 계산기 누가 더 잘 누르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그냥 외우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헷갈립니다. 항상 이걸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 뭐예요? QBL, B 플러스 Z, L 플러스 Z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2번 문제. 뭐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굳이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단위가 킬로뉴턴으로 주어졌으면 항상 킬로뉴턴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3번 접지압이 그림과 같이 된대요. 자, 그림과 같이 되는 건 중앙부에선 최소, 모서리의 최대죠. 모서리의 최대가 되는 거는 모래예요. 점토예요. 점토가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점토인데 연성기초예요? 강성기초입니까? 강성기초일 때라는 거 기억하세요. 강성입니다. 강성기초일 때. 연성기초일 땐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4번. 점성토 지반에 있어서 강성기초입니다. 접지압 분포입니다. 자, 점토의 강성기초 요거네요. 요거. 그죠? 중앙부 최소, 모서리 최대. 기초의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죠. 5번. 접지압 분포가 기초 중앙 부분의 최대 응력. 자, 중앙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건 우선 모래다. 강성이에요, 연성. 당연히 강성일 때, 그죠? 강성일 때
강성 기초일 때 어디? 사질 지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6번 딱 보는 순간 자 푸틴 기초, 강성인 푸틴 기초. 이걸 이제 우리가 푸틴 기초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푸틴 기초일 때 접지압 분포래요. 자 먼저 조건은 뭐라고요? 푸틴 기초 그리고 점토인지 모래인지 잘 봐요. 첫 번째 절대 답이 안 되는 거는 2번은 답이 될 수 없죠. 2번 답이 될 수 없고 점토는요 아니죠. 점토는 어디? 점토 여기가 끝 모서리가 최대. 다음 모래는 모래 어디가 최대? 바로 어디? 중앙부가 최대. 항상 요거 잊지 마세요. 모래 가운데 점토 모서리 끝에 절대 안 까먹습니다. 시험에 대단히 잘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중응력까지 107페이지에는 지중응력까지 모두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안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